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찍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강의에서 정규 강의 내용을 일부분을 올려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주제는 육친이에요. 육신이 있고 육친인데 가족 관계를 볼 거예요. 가족 관계 중에서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 관계, 부모도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좌우가 될 수가 있겠죠. 배우자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쌍방의 문제죠. 쌍방의 문제인데, 자식을 이야기할 때는 자식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식은 우리가 식상으로 보죠. 식상. 여자 사주로 식상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왜 여자 사주로 보느냐?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이라고 하죠. 육친. 이거는 이제 그 가족 관계를 보는 거예요. 가족 관계. 육신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회 관계를 보는 거예요. 사회 관계. 그래서 육친과 육신이 달라요. 육친을 보는 것은 정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인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인이면 이제 엄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 어머니를. 육신을 본다는 것은 이제 관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니까, 그렇죠? 어머니를 기준으로 자식을 보는 거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식은 이제 식상이죠, 식상. 그러면 이제 그 인성에 대해서, 인성은 어머니예요. 그 인성에 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자 사주에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식신을 말해요. 원래 육신은 말했듯이 여자 위주로 보죠. 항상 여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인이니까. 만약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일간이 부모로서 이제 식상을 낳은 거죠. 일간이 식상을 낳았다. 그러면 일간이 자식의 부모로서의 일간인지, 인성이 부모로서의 난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다. 일간인 내가 부모로서의 난지, 내가 자식을 낳았다면은 인성이 부모로서의 난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볼 때,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부모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예요. 부모인데 일간이 부모로서의 난지, 아니면 인성을 부모로서의 나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식상이라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일간이 부모로서의 나잖아요. 이거는 생물학적 부모로서 나예요. 정신적 부모로서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건강하게 낳았나, 튼튼하게 낳았나, 이걸 보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부모로 낳은 거니까, 일간이 식상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양육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러한 개념은 이제 그런 부모적 개념은 일간의 힘을 보는 거예요. 일간이 왕성하게 식상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자식을 낳은 거죠. 육체적으로 양육을 잘하는 자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적인 의미로서의 인성이 실제 부모가 돼요. 대개가 육친에서는 일간을 부모라고 하지 않고요, 인성을 부모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식을 교육적으로나 이렇게 인품적으로나 이렇게 인성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상운에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자식을 낳는 것이고, 인성운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낳는 운인 거예요. 인성으로 식상을 대하는 부모의 자격과 일간으로서 식상을 대하는 부모의 자격은 의미가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고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건강한 자식은 일간이 왕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해야
거기에서 건강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교육적인 의미와 양육적인 의미의 차이인데, 일간이 왕하게 식상을 생할 수가 없으면 비겁이라도 옆에 있어서 식상을 생해서 양육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젖동량이란 말이 있었죠. 젖동량. 젖동량해서 키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 의미예요. 일간이 왕해서 식상을 생하는 것은 엄마가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성장시키는 거라면, 키우는 거라면, 일간이 근약해서 힘이 없어서 식상을 생하지 못하면 비겁을 통해서 생한다는 것은 공동 육아와 같다는 개념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엄마로서 행하는 교육이나 인품, 이런 것들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다라고 할 때 생물학적으로 낳는 것보다는 인성운에 엄마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자식을 낳기를 권장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낳으려면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식상을 생해야 사랑하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의 힘만으로 식상을 생화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자식이에요.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모습이 되겠죠. 일간이 식상을 생했느냐, 인성이 식상을 생했느냐예요. 인성이 식상을 생한다는 건 뭐예요? 인성이 일간을 생해서 일간이 이제 식상을 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인성이 없으면 일간이 근황해서 일간이 식상을 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부모로서의 이제 그 자식의 부모로서의 인성이냐, 자식의 부모로서의 일간이냐인데, 이걸 해석하기를 이제 조상이, 할아버지가 일간인 나의 몸을 빌려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더 정확한 의미는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를,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를 일간을 어머니로 할 거냐, 인성을 어머니로 할 거냐. 일간을 어머니로 한다는 것은 육체적 의미의 이제 자식이고, 인성을 어머니로 한다는 것은 이제 정신적, 교육적 어머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를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살이 있어야 돼요. 관살이 있어서 식정관 합을 하거나 상관 합사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으로다가 일간을 생화하면서, 인성으로 일간을 생화하면서 일간이 생화한 식상이 관살과 이렇게 합을 하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의 생활을 받지 못한 일간이 식상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상이 만약에 인성이 없이 일간이 식상을 낳았는데 이 식상이 관살을 이렇게 합을 했어요. 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물학적 동거인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모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애 아버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관살을 했으니까 애 아버지 역할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을 돌보고 자식에게 인격과 믿음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의 뜻을 받은 인성 속에는, 그 부모가 들어있고요. 관의 생활을 또 받지 못한 인성의 인성 속에는 그냥 어머니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관의 뜻을 받은, 관인상생을 받은 인성이 일간을 생겼다는 것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관살의 생을 받은 인성의 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육친으로서의 자식을 보는 법이에요. 육친으로서 자식은 법. 그리고 오행으로 이제 자식을 보는 법이 있어요.
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원령이 중요하죠. 원령이 중요. 원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용신이 들었죠. 용신이 들어있어요. 원령 속에는 흔히 당령과 사령이라고 하는데, 이 용신을 그냥 이제 통틀어서 그냥 용신이라고 해요. 그 용신을 생하는 오행. 만약에 자축 원령의 용신은 계수가 되겠죠. 그럼 요 계수를 생하는 신금이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이 오행으로 보는 것은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남자로 보는 거예요. 남자가 기준이에요. 아까 육친으로 보는 것은 여자가 기준이었어요. 여자가 기준이었었고, 요 오행으로 보는 것은 기준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이 남자 기준으로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아기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뭐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이 어머니가 되죠. 어머니가 되니까 남자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자식이 되죠.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 용신은 자식과 같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 사주에서 인성이 낳은 식상이 자식과 같다면, 남자 사주에서는 이 용신이 자식과 같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의 희망을 자식으로 걸죠. 그렇지만 여자 사주는 자신의 혈육을 자식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향한 남자의 사랑이 훨씬 더 우월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렇게 자식을 판단하는데 육신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방법은 대개 재성이라고 하는 부인이 낳는 관사를 자식이라고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대개 이제 생물학적 요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재생관이 되면은 그 관을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양육적인 책임만 있지 인품이나 인격을 보려면 용에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여자 사주에서 자식은 내가 부모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인성으로 보는 것이고, 생물학적 자식은 식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자 사주의 생물학적 자식은 재생관이 된 관이 자식이고, 인격이나 희망을 거는 자식은 용신으로 판단한다. 만약 남자 사주의 용신이 무력하거나 희신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용신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망을 걸 자식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희신이 생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융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이상 증세를 볼 때는 여자 사주 기준으로 일간이나 비겁이 식상을 원활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자식이 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기타 성장 과정에서 남들보다가 외모나 체력이나 건강이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자 사주의 인성이 무력해서 일간을 통해서 설화해서 식상을 생하지 못하거나, 인성이 지나치게 왕해서 식상을 도식이나 상진을 시켜버리면 자식에게 지나친 간섭을 통해서 이제 부모가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죠. 자식이 악기를 막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도식과 상진을 말을 하는데, 대개 아주 교묘한 술책을 펴서 자식들을 이제 자기 편의주의로 막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모의 뜻을 받들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인격적으로 잘못됨이 드러나기 쉽죠. 자식한테서 육체적이나 인격적으로 잘못됨이 드러나는데, 대개 이걸로 인해서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자식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적응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일간이나 비겁이 식상을 생하지 못하고 재성을 상극해버리면 자식이 원활하게 사회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자식이 상팔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을 생산하기 힘든 사주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이 금한순행이 되면
초목이 자라지 못하죠. 아니면은 아주 한냉한 계절인데 목화가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온난해졌거나 한 게 있어요. 금만순행의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너무 목화로 왕해서 겨울 사주가 이제 춘하절 더위가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만순행이 되면 배란이 안 되고, 한냉한 사주이긴 한데 너무 온난해지면 대개 배란 후에, 즉 잉태 후에 잘못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절로 넘어가면은 화염해서, 그죠? 화염하거나 화다토조가 될 때도 자식을 못 두게 될 우려가 높아요. 이때 또 배란이 잘 안 되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따뜻한 시절에도 금수가 너무 지나치게 태왕해서 냉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자식을 같이 키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남의 자식을 내가 키우게 되거나 내 자식을 남과 같이 키우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대개 여자 사주에서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자 사주에 식상이란 자식이 있으면은 일간이 식상을 생화해야 되는데 생화하지 못하고, 만약에 비겁이 식상을 생화를 하게 되면 이제 의탁을 하게 된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적인 의탁, 교육적인 의탁, 이런 의탁을 하게 돼요. 남의 손에 의해서 자식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뭐 유학도 보내고 뭐 이렇게 기숙학원에도 보내고 뭐 그러니까 좋아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대개 양일간보다는 음일간에게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겁과 일간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식상이 관살과 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남편의 자식을 내가 건사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키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 것과 같죠. 아이 딸린 남편을 만난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정반대로 너무 왕성한 일간과 비겁이 식상을 생화해서 관사를 상극하게 되면 이거는 내 자식을 남편과 더불어서 키우지 못하고 내가 혼자 키우는 형상이에요. 남자 사주에 관이 재성을 설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이 너무 왕해서 재성을 설기하게 되면 자식을 여러 낳고 부인이 죽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여럿이 안 낳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자식한테 올인하는 부인을 만난다는 뜻인데 대개 감당하기가 어려운 자식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식을 포기하는 부인이 나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성에 비해서 관살이 너무 태왕한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재성과 관살이 지나치게 많고 그 재관이 된 그 강한 관살이 일간을 상극하게 되면 대개 가정에서 쫓겨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살이 재성을 심하게 설기를 하고 그 왕한 관살이 일간을 상극하게 되면 나와 부인이 동시에 자식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궁에 빠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정신적으로, 체적으로 너무 욕망이 크든 뭐가 되든 부모가 자식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탈선을 하든 이탈을 하든 너무 자기 꿈이 크든 부모가 자식을 감당은 하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니까 미궁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 희신이 왕성하고 용신이 약하면, 가령 뭐 이렇게 희신이 아주 왕성하고 용신이 약하면 나나 자식이 마마보이가 된다는 뜻. 부인이 총대를 메고 뜻을 이루게 된다는 뜻. 결국은 자기 부인이 가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 희신이 허약해서 용신을 돕지 못한다면은 부인으로 인하여 나와 자식이 권위가 상실되거나 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성 상위 시대가 와서 그래요. 여자들이 직업 참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희신이 왕성하게 용신을 생하거나
희신이 아주 약해서 용신을 생하지 못하거나, 이 말은 부인이 나가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다는 의미예요. 희신이 왕성해서 용신을 생한다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한다는 의미고요. 희신이 약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사회생활 하러 나가서 실패한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를 다 남자들은 좋게 보지 않아요. 성공을 해도 남자보다가 더 성공을 하게 되면 남자의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겠죠.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 사주에 용신만 있고 희신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부인이 자식과 나에게 해야 할 권리, 해야 할 의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에 맞는 행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무관심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육신과 용신으로 보는 자식과 부모 관계를 말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쿠폰이 할인 쿠폰을 제가 판매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50장을 판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남은 것이 한 20장 미만이에요. 20장 미만이니까 저에게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 패키지 할인 쿠폰이 있고 정기 강좌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그걸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 유튜브에는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그 안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